삼성전자가 29만 원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 계좌는 어떤 색이었습니까? 빨간불이었죠? 그것도 그냥 빨간불이 아니라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운 그 빨간불.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 느낌. 증권앱 열어봤자 수익률 숫자가 마음을 긁어대고 유튜브 켜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이미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 분위기에 밀려서 결국 팔았습니다. 아니면 팔까 말까 하다가 지금까지도 손에 들고 있거나. 그런데 그 폭락장 한가운데 조용히 보고서 하나를 뒤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커뮤니티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틀고 증권사 리포트도 아니고 국내 뉴스도 아닙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실적 자료였어요. 새벽에 나온 자료를 그 사람은 새벽에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확인했어요. 공포가 아니라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보고서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표면에 있는 숫자만 보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그 숫자 뒤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급 구조의 본질, 수요 흐름의 방향,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공포에 손절하면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 저는 오늘 이걸 세 층으로 쪼개서 들어가려 합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구조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층마다 보이는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에 발표한 주당 순이익이 25달러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20달러, 이미 거기서 대단하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장에서 정말 안다는 사람들이 눈치코치로 공유하는 소위 위스퍼 넘버, 그게 22달러였는데 그것조차 돌파해버렸어요. 25달러. 공식 컨센서스보다 25% 높고 비공식 위스퍼 넘버보다도 3달러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퍼펙트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잠깐 마이크론이 잘 나왔다는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어요. 이 중 하나가 이렇게 터졌다면 그 수요와 가격 환경이 나머지 두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마이크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업계 전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가이던스였습니다. 다음 분기 마이크론이 예고한 주당 순이익이 31달러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보다 20% 이상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그 강도가 단기에 꺾일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다음 분기는 거기서 또 뛰어오른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론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이 불균형이 내년 말까지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한 분기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 1년 반 이상 이 구조가 유지된다는 공식 코멘트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1,550달러인데 현재가는 1,200달러 언저리입니다. 업사이드가 약 20%예요. 이미 상당히 오른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제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는 고점 대비 아직도 내려와 있을까요? 실적이 완벽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시장은 왜 그걸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년 이후 이익이 꺾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니까요. AI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포화되거나 공급 확장이 예상보다 빨리 따라붙거나 매크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 다음 하강 국면이 올 수 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에 메모리 사이클이 급격히 꺾이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수십조에서 수조로 쪼그라든 경험이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사이클에 대한 의심을 현재 주가에 일부 반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회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팔고 나가는 건 그 비관 시나리오를 현재가에 이미 반영해버리는 행동이에요. 반면 지금 실적과 가이던스가 말해주는 건 아직 그 꺾임이 오지 않았고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직접 내년 말까지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코멘트를 믿으면 지금 공포에 손절하는 건 사실보다 몇 분기 앞서서 공포를 실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PER이 약 7배예요. 주가 수익 비율 7배라는 말은 지금 이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걸 생각하면 7배가 얼마나 낮은 숫자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하이닉스 적정 배수를 10배로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면 300만 원 초중반 구간이 나와요. 삼성전자는요, 현재 PER 6.2배입니다. 하이닉스보다도 더 낮아요. 이게 단순히 삼성이 더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이 하이닉스 대비 약 10%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구조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HBM 납품에서 엔비디아에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목표 배수를 동일하게 10배로 잡으면 목표 주가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가에서 보면 상당한 업사이드죠. 그러면 왜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삼성보다 앞에 놓을까요? 단순히 더 작아서 성장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다른 포지션에 있거든요. 하이닉스에는 삼성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ADR 상장입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ADR 형태로 상장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인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리스크 없이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바로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접근성이 생기면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그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부는 접근성 문제에서 오거든요. 둘째는 HBM이에요.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 HBM 납품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고성능 GPU 옆에 찰싹 붙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의 속도와 용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성능이 반감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핵심 부품 공급자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하이닉스도 잘 나가는 구조예요. 삼성은 HBM에서 납품 지연 이슈가 있었고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지금도 온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삼성이 10% 디스카운트를 받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셋째는 수급 측면인데 ETF를 통한 접근성이 하이닉스에게 유리합니다. 하이닉스 단주거래가 쉽지 않아서 개인들이 직접 담기 어려운 구조인데 반도체 관련 ETF를 통해서는 훨씬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이게 매수세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 채널을 통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그림이 이 다음에 나와요. 왜 공급이 내년까지 부족한 건지 그 구조적 이유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말한 건 그냥 마케팅 멘트가 아니에요. 실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가이던스가 그 방향을 확인해주고 있으니까요. 업계 전체가 공급 증설에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 명확히 보여요. D램 가격이 이번 분기에 60% 초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 상승이면 보통 공급이 빠르게 따라붙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바로 안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팹 짓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설비 발주에서 실제 양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하고 지금 이 AI 발수요 폭발이 생각보다 갑자기 왔어요. 2년 전에 이 규모를 예측한 회사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필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LTA,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맞물립니다. 현재 메모리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약 20% 수준인데 이걸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단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공급 과잉이 와도 가격이 폭락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공급 부족이 심화돼도 미리 계약된 가격과 물량이 기반이 되니까 그 수익 안정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자가 계약으로 생선을 장가두는 셈이에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대형 AI 인프라 수요자들이 이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씩 투자하는 회사들이 메모리 공급이 끊기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수익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고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죠. 이 구조가 중요한 건 단기 폭락이 와도 하방을 지지하는 힘이 예전보다 강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사이클에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때를 기억하시죠? 삼성 주가가 30만 원 아래로 뚫리고 하이닉스가 반토막 나던 그 시절, 그때는 장기 계약 비중이 낮았고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빠졌어요. 지금은 구조가 달라요. 장기 계약이 확대되면 가격 하락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폭락 공포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시장은 공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해 버리는데 실제 수급 구조는 그 공포를 뒷받침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공포는 리얼하지만 공포의 근거가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지상파 보도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주요 신문에서 장기 공급 계약 구조와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를 보셨나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주가 등락이랑 단기 이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왜 지금 파는 게 실수인지를 모르는 채로 공포에 팔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보 비대칭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폭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폭락장에서 팔고 나가는 사람과 담는 사람의 차이는 용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보의 차이입니다. 공포를 압도할 만큼 강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근거가 25달러 EPS였고 31달러 가이던스였고 내년 말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는 코멘트였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29만 원까지 빠졌던 그 시점, SK 하이닉스가 180만 원, 190만 원까지 내려갔던 그 시점, 그때 뉴스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삼성 구조적 위기, 하이닉스 목표주가 주라양, 그게 뉴스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때 팔았던 사람과 담았던 사람, 두 사람이 같은 폭락 뉴스를 봤습니다. 같은 빨간 계좌를 봤어요. 같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행동이 달랐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를 받느냐, 공포만 받느냐, 그리고 그 숫자는 당시에도 존재했어요. 마이크론 실적처럼 공개된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실전에서 쓰는 방식인데 저는 이걸 0.7, 0.8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에 0.7이나 0.8을 곱하면 리스크 완충이 있는 진입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라는 게 항상 베이스 케이스 기준이에요. 매크로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외부 충격이 오면 주가가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하락 여지를 미리 감안해서 더 유리한 가격에 진입하는 전략이에요. SK 하이닉스 예를 들면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는 0.8을 곱해요. 240만 원 구간이 안전 마진이 있는 진입선이에요. 매크로가 불안정하거나 폭락장 공포가 극심한 상황이면
0.7을 곱합니다. 210만 원 구간이에요. 실제로 하이닉스가 180만 원, 190만 원까지 빠졌던 구간이 당시 컨센서스 목표주가 대비 0.7배 언저리였어요. 그게 바닥이었고 거기서 담은 사람이 그 이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시장이 0.7배를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삼성도 같아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잡으면 0.8 곱하면 36만 원 구간, 0.7 곱하면 31만 원 구간이에요. 실제 삼성이 29만 원까지 빠졌을 때가 당시 컨센서스 목표주가 대비 0.7배에 근접한 구간이었어요. 그 자리가 바닥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뭔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만든 과매도 구간을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도구입니다. 이 공식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공식인 이유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따르는 조건이 있어요. 펀더멘털 체크가 함께 돼야 합니다. 지금 이익이 늘고 있는지, 공급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주요 수요처에서 이탈 신호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목표 주가의 0.7을 곱한 구간이라도 그게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생기면 목표 주가도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그 체크를 대신해 줬어요. 25달러, EPS에 31달러, 가이던스. 이익 방향이 아직 오름세입니다. 공급 구조가 내년까지 타이트하다는 확인도 됐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수요처에서 이탈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0.7, 0.8 공식이 작동할 환경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72조에서 90조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성과급 반영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84조 전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도 70조 근처, 이 이익 규모의 PER 6점, 이 배 7배라는 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배수와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80조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이 배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인데 그게 일부 설명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배구조 문제, 정치 리스크, 환율 리스크. 이게 한국 주식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배수에 거래되는 구조적 이유예요. 근데 지금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여러 촉매가 동시에 켜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ADR 상장이 그중 하나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시그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반도체 재평가 움직임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게 재인식되는 시점이에요. 촉매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이 한번 잡히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속도의 수혜를 온전히 받게 되죠.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폭락장에 팔고 나왔는데도 찜찜했던 그 느낌, 혹은 팔지 않고 버텼는데 왜 버텨야 하는지 근거가 없어서 불안했던 그 느낌, 그게 사실은 정확한 감각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하신 숫자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공포는 리얼합니다. 폭락장에서 계좌 보는 게 괴로운 건 진짜 감정이에요. 근데 공포와 판단은 다른 거예요. 공포는 느끼되 판단은 숫자로 하는 것. 그게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 구간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다음 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지 아닌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방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둘째, 디램 가격이 다음 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마이크론이 예고한 31달러 EPS가 현실화되려면 가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셋째, 삼성의 HBM 납품 이슈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신호가 나오는지, 이게 삼성의 디스카운트를 좁히는 촉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음 분기 확인 포인트입니다. 결과에 따라 목표주가 배수가 재조정될 수 있고 0.7, 0.8 공식이 가리키는 진입 구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에서 한 번의 분석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시장은 계속 새로운 정보를 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흐름은 계속 추적돼야 합니다. 다음 분기 실적 시즌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계속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